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7페이지 제3절 응기론을 보시겠습니다. 응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국의 상을 취하는 것, 팔자 구조 분석과 작용관계, 용신, 기신의 분석 후에 응기를 연구해야 된다. 다 아시는 거죠? 먼저 궁의를 볼까요? 궁의? 근묘와 실. 한운인데요. 한운. 궁의는. 이게 한운이죠. 격국 분석 과정 중에 궁의 흑분과 명국의 왕세 분석을 하고 용신기신 왕세 분석에만 국한하는 건 아니죠. 격국, 그다음에 상신, 격국용신, 상신, 용신, 기신을 찾아낸다. 용신과 기신은 궁유에서 서로 다르게 되니 길흉이 응하는 것이 다르다. 즉 년주월주의 기신이면 흉이 응함이 크고, 그러니까 년월은 왜죠? 왜? 대. 좌지와 시지가 기시면 이것은 일과 시죠. 이것은 네. 작은 거. 대. 반대로 연월주가 희용신이면 길이 응하려다 크다. 그죠? 연주가 기신이면 연주는 이건 좀 한우는 한 글자를 6년으로 보기도 하고 한 글자를 7년으로 보기도 하고 8년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주보법에서는 9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주당 통상은 15년으로 보는데 이것은 예전 수명이 길지 않았던 때, 그래서 60갑자에 딱 맞췄죠. 사주를 4개의 기둥을 60년에 딱 맞추면서 한 주당 15년씩 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18년씩이면 한 글자당 9년이죠. 면 72달. 사주가 72달로 바뀐 거죠. 60에서 나중에 평균 수명이 좀 100살까지 되면 100년으로 맞춰서 사주를, 그러면 15년이 좀 넘나요? 한 글자당? 아니 8, 한 글자당 12년? 그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한루는 약간씩 변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15년 한 주에, 그런데 주보에서는 수명이 길어진 것을 반영해서 18년 사주 팔자 72살 이걸로 해보니까 그래도 유의미하게 맞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년주가 기신이면 년주는 소년식이죠. 근. 년주 한운의 일주가 년주 한운 구간이면 동시에 대운이 기신으로 가면 기신이 왕하여 필시 대흉할 것이 응할 것인데, 동시에 그 조합을 봐서 오행의 상대평행에 하여 원국의 실형과 평형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기신의 역할이 커지면 흉하겠죠. 한운도 기신이고 대운도 기신이다. 그러면 대흉이죠. 이 말입니다. 반대로 연주 한운이 기신인데 운이 용신대운이다. 이때 판단은 약간 다른데,
한운이 기신이고 그렇지만 대운이 희신이다. 한운은 고정이죠, 고정. 이것은 상대적으로 변동입니다. 대운은 고정적인 궁유가 같은 한운이 기신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대운이 마침 희신이라면 개선이 되는 거죠. 개선. 원래 빈궁한 가정 환경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게 부터 흥기 복덩이죠. 복덩이 우리가 복덩이다. 반대로 연주가 용신이고 동시에 대운으로 가면 일주가이 더 좋아진다. 근데 연주가 용신인데 대운에서는 용신, 대운은 용신. 그런데 이제는 대운이 한운은 여전히 희신인데 대운이 기신로 가면 한운은 희신이고 대운이시면 더 좋아지고요. 좋은 데다가 더 좋고 한운은 희신인데 대운이 기신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억둥이죠. 가세가 그때부터 기울어진다. 이렇게 고정적인 한운과 약간 변동적인 대운을 결합해서 출생에 따른 개선인지 기울어지는 건지 좋은데 더 좋은 건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모든 게 상대적이다. 한 개인의 정보가 팔자에 완벽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승진하고 재물을 얻지만 부모가 죽거나 아이에게 재난이 생길 것 같이 기륭이 혼잡되어 있죠. 그래서 기륭도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판단도 상대적이 한다. 응기의 기본 원칙 앞에서 봤죠. 우리가 한운과 대운의 결합. 궁이 한운의 획부는 기륭의 시간 단계 약간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시간 단계로 근묘하실 이런 개념 하에 구체적으로 년 한운을 나누는 거죠. 각 주의 한운 구간에 임하고 있는 십신이 용신인지 기신인지를 본다. 만약 신강약복을 보는 경우에 신약하여 인성을 용한다면 이때 이제 궁위를 보아서 인성이 년주에 위력하다 그러면 년주 한운에 용신이 있는 거죠. 그때 마침 대운이 재운으로 간다 그러면 한운의 용신과 대운의 용신을 극하는 십신이 서로 불화하는 거죠. 이때 연주 한운 구간에 있는 용신이 불길하진 않지만 그 시기에 가정이 곤궁해서 학업이 곤란하다. 팔자가 결정하는 정보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성이 연주에서 희용신이다. 이건 변하지 않죠. 운은 오로지 일주의 생존 시간 구간에서 생활 현상을 보여준다. 대운이 재성운이 왔다. 그래서 도리어 재무적인 재정적인 문제로 인성의 어떤 희신적인 그 특성이 억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장애가 된다. 가난해지고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학업에 장애가 된다. 이런 것이죠. 이제는 아까 본 것처럼 한운이 기신인데
대운도 귀신인 경우, 이건 가장 흉하죠. 예를 들어서 관살이 귀신인데 년주에 관살이 있고 세운에서 관살운이 오면 대용한다. 당연한데 앞에서 본 이런 궁이 한운과 대운을 결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사주팔자로 보겠습니다. 신유, 임진, 정묘, 임인.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팔자의 희용신은 대부분 억부평형법, 신강약법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주보로 따지고 뭐 격보로 따지고 가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한운과 대운과 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자는 신약의 인성이나 비겁을 용신한다. 이런 팔자 구조라고 봅시다. 이 원국의 년주 신금은 재성이죠. 유금의 저하고 신금의 녹, 전록인데요. 기신이죠, 기신. 왜요? 왕하여 관성 임수를 생조하기 때문이다. 월주 임수는 기신이고 이제 살로 변해서 관이 많기 때문에 살로 변하죠. 그래서 신약한데 쌍관이 일줄합 대흉의 조합이다. 한운으로 보면 년월 모두 기신. 한운상 년월은 30세죠. 30세 전에 대흉의 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초보운, 신묘운, 신금은 원국의 기신이고 묘목은 용신인데 년지 기신 신금을 충하니까 이 대운은 비록 가정생활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견딜만하다. 두 번째 운, 이보운, 경인대운. 경금은 기신으로 원국의 실형을 더하고 인목은 비록 용신이지만 기신 유금에 대해 작용이 불가하며 경진유년 원국 기신 진토가 출현, 이게 바로 음기죠. 이 해에 명주는 사망한다. 이렇게 하면 사망한 것이 그대로 설명이 되는가요? 이 억부평형법으로 이런 어떤 사망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이렇게 단순히 평형이 깨졌다, 실형이 더해졌다라고 해서 죽는다고 하면 쉽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신살 뭐 이런 거 갖다 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이연령 비연령이 돼버리는 거죠.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인묘진 목방 가불목이 같이 왕하죠. 그리고 임수 신금이 투관에 있습니다. 당연히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그리고 청용신은 신금입니다. 간목은 채용신을 겸하니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격용과 채용을 겸하는 글자, 이게 조까지 같이 겸하면 뭐 가장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핵심 글자입니다. 이게 이걸 항상 유념해야죠. 신묘대운, 신금은 편재희신. 맞아요. 편재희신이죠. 그런데 이것은 채로는 기신이죠. 묘목은 기신인데 채로는 용신이죠. 그래서 묘목이 신금 때문에 머리를 내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때는 흉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성이 관상으로 드러나니 신금, 재성이죠. 재성이 관으로 드러납니다. 묘목은요, 인성이죠.
인성이 겁재로. 근데 이것은 신금한테 눌려서 드러나지 못하니까 이런 인성이 겁재 흉성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지만 사업상 일정 부분 성취는 있다. 재관이 유용하게 얻어지는 거죠. 신금은 여기 억부법으로 보면 귀신인데 어떻게 해서 일정한 성취가 있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주법법으로 보면 또 분명히 나타나죠. 경인대운 똑같이 금목입니다. 금목. 경금은 간목을 극하려고 하니까 귀신이죠. 그런데 천간에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그래서 귀신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임수가 이 경인대운의 제 역할을 하면 간목을 보호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임수가 제 역할을 못하면 경금이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간목이 극을 당하겠죠. 경진년, 경금이 두 개나 지금 오고 지지로도 다시 목방이 이루어집니다.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원국의 신금, 유년대운의 경금, 경신금이 같이 있죠. 지지는 목방이고요. 그러면 금목이 다투고 있습니다. 금목이 상전하죠. 그래서 격신인 간목과 가신인 을목이 모두 손상을 당하고 있다. 임수가 여기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목방 때문에요. 그래서 임수가 경금을 완화해서 간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좀 더 엄격하게 보면 경금이 천간에 있고 신금이 원국에 있습니다. 이 경금은 사실은 대운의 경금은 그 왕도로 본다면 동주에서 인목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하죠. 그래서 경금이 힘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년에서 경진년이 왔습니다. 경진년이 와서 진토가, 유년 진토가 인묘진 목방을 이룰 수 있지만 경금이 진진자영으로 무토가 동하게 돼서 경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경신금이 같이 작동하고 가불목을 극하려 합니다. 진과 동멸이죠. 진과 동멸. 진신 간목과 가신 을목이 같이 극을 당하는 거죠. 재살조합, 재성이 왔는데 이것이 경금이죠. 이것이 격신으로는 살상이죠. 재성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
그게 살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흉하게 발휘된다. 뿔뿔구로 돌아다니다가 돌발 사고로 수명까지 위험해지는 것. 보였죠? 이런 거죠. 그 다음 팔자는 여기서는 지금 위에서는 한운과 대운을 같이 대입해서 보는 방법. 주어법에서는 한운과 대운을 같이 볼 필요는 있지만 꼭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이렇게 진가의 혼잡, 뭐 동멸 이런 걸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갑인정묘, 무진개해. 이것도 신약의 인비를 용한다. 개수재성이 무일간을 합하여 재물로 인한 화란, 년주갑인은 기신인데 다만 정화용신을 생하니까 희신로 전화, 이 한에서는 무사하다. 희신으로 주의할 게 희신 역할이죠. 희신 역할. 고유한 의미에서 이 팔자에서는 연주갑목 기신 분명합니다. 그런데 배합 때문에 배치 때문에 희신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십시는 편관 7살이죠. 이 팔자에서 편관 7살은 기신이 분명합니다. 다만 연주 갑목 이것은 정화의 존재로 인해서 희신 역할을 한다. 지지에는 뭐 이것도 인묘지 목방이 있고 해묘 목국이 있어서 목다 화색의 상이기 때문에 뭐 정화가 그렇게 힘을 크게 얻고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갑목은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갑인 한운에는 무탈하다. 동시에 초운, 무진대운, 용신대운이죠. 신약의 용인 인비를 용한다고 했으니까요. 일주 무제이다. 월주 정묘 용신 정화는 원국 지지의 묵은. 월령 묘목은 기신이고 제어가 없다. 이때 윤년에서 평을 깨면 대용이 인발된다. 이보운 기사대운 개윤년. 갑기가 기사대운 기토와의 갑목이죠. 갑기 합반. 기토가 합판을 하고 개수를 극하는 힘이 작아서 윤년에 개가 개수 윤년에 개가 도의하고 이제 있죠. 도의하죠. 개윤년에 개가 일주 무토를 합하는 것은 흉하다. 기신이 일주를 합하는 건 흉하죠. 유금이 윤년의 지지 유금이 묘목 관성을 취하는 것은 기쁘지만 대운 사화가 유금을 사화에게 손모당하는 거죠. 묘목 관성을 충하지 못하는 것이 꺼리는 바이니 충이 좋은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꺼리는 것이 된다. 이 윤년에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간다. 주어법으로 한번 볼까요?
갑인 정묘 무진 개 인묘진 목방 가불이 같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습니다. 격신은 간목, 용신은 해임수. 그런데 해묘 목국으로 목을 화해버렸네요. 처용신은 정화. 개수한테 극을 당하고 목이 너무 많습니다. 목다 화색. 그래서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다 못하니까 이 팔자는 혼잡하고 막지 못하다. 별로 좋은 레벨은 아니죠. 이 팔자에서는 격과 채용을 겸용하는 거, 이게 정화입니다. 정화 인성. 정화 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진은 기사운 두 개 한번 볼까요? 무토는 본래 기신이죠. 다만 개수를 합과하니까 희신 역할을 한다. 네, 개수를 합과. 비견이 재성의 모습으로 나와 기란작용을 한다. 친구 형제들의 도움이 있어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초보운에서 재성운은 이런 뭐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노는 거 활동. 기사대운. 기토는 기신이죠. 주어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글자 정화를 설에서 사라지게 하고 격신 간목을 합과한다. 정화와 간목의 상의를 잃는다. 다만 개수를 극하니까 약간의 긍정적 역할, 개수와 기토를 얻는다. 개유년 월주와 천극지충하니 직감적으로 대용에 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논한다. 한우상으로는 같이 참고하면 좋다. 개수는 원국의 글자로서 실자죠, 실자. 대기신입니다. 정화를 극과한다. 대운 기토에게 약간의 견제를 당하지만 기토의 힘은 약하여 개수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 개와 정의 상의를 이름이 체현된다. 유금은 희신이다. 유금이 을목 가신을 제거하려는데 대운 사화가 합반하여 견제한다. 즉 신금은 기신 상관이죠. 그리고 격신 대비는 정관이죠. 이게 기신이기 때문에 흉의가 있는 겁니다. 신금의 상의를 얻으려다 얻지 못하고 사화의 흉의가 생긴다. 사화는 인성인데 여기서는 기신이죠. 기신 인성. 이것이 기신 식신의 흉의로 드러난다. 그 다음 팔자는 계묘, 을묘, 정묘, 무신. 이것도 목다 화색의 상이 너무 눈에 보이죠. 근데 팔자가 신왕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신왕은 아니죠. 인왕신약한 거죠. 인왕신약. 목다 화색, 오다 멸자, 스불 상정 이런 거죠. 묘목이 기신이고, 그러니까 신왕에서 묘목 인성이 기신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일가는 약하죠. 숨 막힐 지형입니다. 인왕이 신왕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지에서 사오화를 인발함이 없고 지지신이 묘를 제하는 용이지만 3개의 지지에서 묘목이니 제가 어렵고 천간
관인상생을 꺼리는 바. 습을 상정이죠. 이게 꺼린다. 이것은 습을이 상정하다. 목은 간을 주관, 일주는 간에 병이 있다. 갑인대운 을묘년, 인목이 힘을 더하고 동시에 용신 신금을 충하여 오광무지하게 하니 두 눈을 실명한다. 면월 한운에 왕한데 무제한 경우, 거기 한운에는 우리가 신체 부위로는 머리죠. 두부. 목다 화색에 수생목합니다. 수생목.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을목, 용신은 개수, 청용신은 신경과 무토입니다. 겉으로 보면 희용신이 모두 투간, 좋은 팔자같이 보이죠. 을목이 지나치게 많고 개수가 간섭하니 전체 팔자가 음습이 퇴과하고 일간 정화는 일점 근기도 없어서 순목 상정의 상이다. 유일한 양용신 무토가 무력하여 음양 균형이 심각하게 깨져 있다. 격신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신의 적절한 제어와 음양의 조화가 필요한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갑인대운 시주와 선극지충 대흉을 직감한다. 시주 아궁이죠. 아궁. 갑목은 가신으로서 그나마 남아있는 양용신 무토를 극과한다. 대흉하다. 인목은 경금 청용신을 충한다. 흉함이 가중된다. 을묘년 을목은 격신이고 묘목도 격신이다. 겉보기에는 그 기람이 응해야 되는데 원국의 을목이 응기하는 것에서 목다화색 이렇게 응기하는 거예요. 목다화색, 모광토사, 모광금결, 순목상정. 년월을계의 문제는 두뇌부, 수불상정은 화인이 안과 혈압 등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실명하는 것인지는 팔자로서 알기 어렵다. 음이 가중하고 양이 사라지는 실명을 어떻게 맞출 수 있다. 하여튼 두부, 머리, 년월은 머리, 두부라고 볼 수 있고 이 팔자가 어느 부위가 언제쯤 문제가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구태여 세세하게 추론하다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